그녀의 이름은 장녹수. 아버지는 충청도 문의헐령을 지낸 장한필이란사였고요. 어머니는 그의 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장녹수는 제안대군의 집안의 노비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그녀가 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성품이 굉장히 영리해서 사람의 뜻을 잘 맞췄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시집을 여러 번 간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제한대군 집안에 노비의 아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녀의 인생 기구예요. 그 노비랑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까지 낳았는데 낳은 뒤에 늦지막이 노래와 춤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꽤 소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창기가 됩니다. 이제 창기라는 건 노래하고 춤추는 여성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녀가 어찌나 노래를 잘했는지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아주 맑게 나서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장녹수가 왕의 눈에 들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얼굴은 16세의 여자아이처럼 맑고 예뻤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눈에 들어 결국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그녀를 총애하는 것이 날로 날로 커져서 왕은 결국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쫓았고요. 결국 그녀는 신분 상승까지 하게 돼요. 후궁으로서 종사품, 수건으로 봉해지게 되죠. 사실 그녀가 그럼 얼마나 예뻤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장녹수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고 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 얼굴이 그렇게 예쁜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에게 있는 남모르는 교사, 그리고 그 약간 요사스러운 아양이 왕 주변에 있던 어떤 여자와도 견줄 데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혹해서 장녹수한테 그렇게 넘어갔죠. 치명적이었나 봐요.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연산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연산군은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의 맏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수업을 자주 빠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조선의 궁궐에는 양기라고 부르는 기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생들이 그 나라의 큰 연회 때마다 춤과 노래를 도맡아서 하던 그런, 우리나라 지금의 말, 현대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술인들이죠. 근데 당시에는 기생, 양기들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이 양기들이 3년에 한 번씩 국내에서 선발이 됐고요. 그런데 이 연산군의 여성 편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조선에다가 채홍사 또는 채청사라는 아예 벼슬을 만들어가지고 기생 2,000명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 2,000명을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 등급을 막 분류를 해요. 흥청이다, 운평이다, 지과다, 개평이다 해가지고 약 135개의 칭호로 분류를 합니다. 아니, 기생이다 기생이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 특히 이들 중에서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 여성들을 흥청이라고 불렀는데, 이 흥청으로 뽑힐 만한 여자아이들은 연산군이 직접 속궁합이 맞는지 손수 잠자리까지 해보고 나서 속궁합도 좋다, 테크닉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천과 흥청이라고 불러서 자기가 특별 관리도 하고, 나머지들은 지과 흥청이다 해가지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장녹수가 궁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금 저는 간신이라는 영화의 장면에 캡처해온 겁니다. 장녹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에 입궁하기 전에 이미 아들까지 낳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썩 이쁜 편도 아니고 단지 노래하고 춤만 잘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능 방면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연산군한테 들어갔고 연산군은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예술적인 기질이 가장 뛰어났던 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녹수가 노래하고 춤을 잘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왕이 그녀를 만났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매료된 거예요. 물론 미녀가 아니고 미녀도 아니고 완전 결혼한 유부녀였지만 그래서 게다가 장녹수는 연상이었어요. 근데 연산군이 딱 한 번 보고 나서 바로 장녹수를 입궁시킵니다. 자, 어떻게 둘은 가까워졌을까요? 자, 장녹수와 연산군 사이에는 예술적인 교감이 있었다고 해요. 장녹수가 굉장히 춤과 노래를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연산군이 굉장히 이제 총애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연산군이 어머니가 패비 윤씨잖아요. 그래서 모성에 굉장히 목말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연상이었던 장녹수가 어느 정도 채워줬던 거죠. 게다가 장녹수는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연산군은 어머니 없이 자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모성애와 부성애의 부족함을 느꼈던 두 사람이 본능적으로 끌렸던 게 아닌가라는 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윤 씨가 패비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어머니가 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좀 더 연산군의 모성애가 커졌는데 그걸 장녹수가 채워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전에 실록의 기록을 보면 장녹수가 왕을 아주 잘 다뤘던 것 같아요. 왕을 조롱하기도 했대요. 근데 마치 어린 아이를 다루는 듯이 한나라의 왕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왕에게 욕도 했대요. 그런데 마치 정말 되게 자기보다 천한 노예를 다루듯이 왕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아무리 노하다가도 장녹수만 보면 기뻐서 막 웃고 상을 주고 막 각종 금은 보화를 주고 그게 실록에 다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장녹수는 이렇게 왕의 총애로 얻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기 시작하죠. 완전 자기가 뇌물을 받고 장녹수 양반 나 이번에 어디 자리를 좀 나 좀 부임하게 해줘요 하고 인사청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녹수 또한 이런 걸로 통해서 자신이 재산을 모으는 것에 굉장히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그렇게 많이 빼앗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청탁만 받는 게 아니라 남의 재산까지 손을 대는 이 장녹수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이유도 됐다고 해요. 장녹수가 사실은 노비잖아요. 노비였잖아요. 누구네 노비였어? 제한대군의 노비였거든요. 근데 이 제한대군의 장인인 김수말이 오히려 이 장녹수의 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녹수 덕으로 계속 벼슬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냐? 왕이 장녹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녹수가 시키는 거는 그냥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록의 기록에 나와 있더래요. 게다가 장녹수에겐 형부가 있었는데 그 형부 김효손이란 사람도 함경도의 별감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하여튼 장녹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됐죠.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연산군 11년 11월 7일이었는데요. 당시 정말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 장녹수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연산군이 이제 재밌게 놀고 먹기 위해서 이 기생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 기생 중에서 하급 기생 한 명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이 옥지화예요. 그런데 이 옥지화라는 기생이 세상에 멋모르고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던 거죠. 그랬는데
하급 기생이 치마 한번 밟았다는 거가 장녹수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장녹수가 이 일을 연산군한테 알렸던 거죠. 그랬더니 이 치마 밟는 사건을 가지고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옥지화를 직접 처벌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기생 하나 처벌하는 걸 가지고 신하를 다 불러.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영의정, 좌의정, 좌찬성, 우창성, 그리고 뭐 각종 판서들, 대사헌까지 다 나서가지고 아이고 맞다고 옥지화의 죄가 너무나 크니 차명에 처해야 된다고 이구동성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옥지화는 장녹수의 치마 한번 밟았다는 죄로 목이 베어졌어요. 자, 이 일화만 들어도 얼마나 이 장녹수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예상하시겠죠? 진짜 엄청났어요. 치마에 죽었어요. 치마 밟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장녹수의 하인들도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그 권력 믿고 장녹수 믿고 장녹수 하인들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동지가 한 권력을 이제 벼슬을 하고 있는 이병정이란 사람이 장녹수의 집 하인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아니 벼슬하고 있는 사람이 하인한테 모욕을 당했다는 게 당시의 조선시대의 말이 돼요. 그런데 그건 장녹수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병정이란 사람이 자기가 뇌물을 이 장녹수한테 갖다 주고 사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야 더 큰 화를 피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 되니 당시의 사람들은 출세 좀 하겠다 싶으면 다 장녹수 앞에 줄을 서게 된 거죠. 정말 그 실록에 의하면 무례한 무리들이 장녹수에게 앞다투어부터 그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표현이 써 있었을 정도였대요. 자, 그랬던 그녀가 몰락하게 됩니다. 연산군 시절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당시에는 장녹수와 그 측근들의 횡포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당시였어요. 이게 사실 또 연산군을 몰락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결국 그녀는 그 중종 반정,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연산군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서 연산군이 패위하게 되고 이 반정군들이 붙잡혀서 결국 장녹수는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녹수가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은 모두 몰수됐고요. 장녹수의 하인들은요, 장녹수의 하인들도 착하지 않게 살았잖아. 다른 사람 재산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 형벌을 받았고요. 장녹수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은 여전히 영화와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얼마 전 간신 그리고 영화 왕의 남자 등에도 이야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토요 미스테리 더덩 과거 비선실세 버전은 여기까지.